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Hims and Hers Health, 티커는 HIMS죠. 이 기업을 한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이 기업이 정말 화제인데요. 원격 의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파괴자로 불리는 곳인데 최근 행보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거대 제약사와 전면전을 벌이는가 싶더니 하루아침에 동맹을 맺어버렸거든요. 이 엄청난 성장과 또 그만큼의 극심한 변동성, 그 중심에 서 있는 Hims and Hers. 과연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떨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말 한번 보세요. 힘스 앤 허즈의 CEO 앤드류 두둠의 자신감이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는 실제로 파괴하고 있다. 이 말처럼 이 회사는 처음부터 아주 의도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낡고 불편한 기존 의료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거죠. 자,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핵심 질문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트업 대 막강한 자본을 가진 기존 제약 산업. 이 치열한 싸움의 한가운데 바로 힘스 앤 헐스가 서 있습니다. 그럼 힘스 앤 헐스가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돈을 버는 구조, 이걸 알아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힘스 앤 허스의 사업 모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 직접 원격 의료. 우리가 흔히 DTC라고 부르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약까지 집으로 배송받는 아주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과정은 정말 간단해요. 온라인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상담을 받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개인에게 딱 맞는 구독 플랜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처방된 약은 누구도 알 수 없게 아주 비밀스럽게 포장해서 집으로 보내주죠. 어때요? 마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넷플릭스 같지 않나요? 매달 구독료를 내고 아주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모델 시장에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엄청났습니다. 2025년 말이 됐을 때 회사의 유료 구독자 수가 무려 251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들의 성장을 더 빠르게 만든 전략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규제당국이나 경쟁사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GLP-1이라는 성분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었습니다. 힘스 앤 헐스가 뭘 했냐면요. FDA 규정의 틈새를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 겁니다. FDA가 특정 약품을 공급 부족 목록에 올리면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성분의 약을 만들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거든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오리지널 약보다 훨씬 저렴한 복제약을 공급하면서 구독자를 폭발적으로 늘린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4년 복제약 판매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죠. 하지만 2026년 초 FDA가 해당 성분을 공급 부족 목록에서 빼버리면서 법적인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오리지널 약품 제조사인 노보노디스크가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면서 회사는 그야말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최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두 약의 차이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복제 GLP-1은 공급이 부족할 때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약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브랜드 GLP-1은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대 제약사가 만든 오리지널 약이죠. 그러니까 힘스 앤 헐스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였던 셈입니다. 자, 소송 때문에 회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적의 동침이었습니다. 힘스 앤 홀스가 바로 전까지 자신들을 고소했던 노보노디스크와 손을 잡은 겁니다. 이제 복제약이 아니라 브랜드 정품 위고비를 직접 팔겠다고 발표한 거죠. 이 발표 하나에 시장은 충격에 빠졌고 복잡했던 소송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CEO 앤드류 두둠은 이 파트너십을 중대한 이정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건데요. 거대 제약사로부터 자신들의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어필한 거죠. 바로 이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회사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던 가장 큰 법적 리스크를 오히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핵심 사업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이렇게 과거의 큰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스애너즈 앞에는 어쩌면 더 어렵고 복잡한 새로운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사이의 핵심 논쟁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힘스애너스의 급폭발적인 성장은 진짜 실력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일시적인 신기루였을까? 지금부터 힘센허즈의 미래를 둘러싼 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 즉 강세론과 약세론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힘스앤헐스가 이미 250만 명이 넘는 충성도 높은 구독자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비만 치료제 사업도 안정화시켰다고 보고요. 또 진단이나 AI 같은 새로운 분야로 계속 확장하고 있으니 미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약세론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최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거죠.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여전히 너무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복제약 쓰던 사람들을 이 비싼 브랜드 약으로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시각도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증권사는 매수 의견과 함께 $30라는 높은 목표 주가를 내놓는 반면에 또 다른 곳에서는 중립 의견을 내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힘센헐스의 운명을 결정할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곧 발표될 1분기 실적. 여기서 회사가 내놓은 새로운 가이던스를 지킬 수 있을지 판가름 나겠죠. 둘째, 노보노디스크와의 협력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펩타이드 관련 규제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기존 복제약 구독자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비싼 브랜드 약으로 갈아타게 만드느냐, 이 전환율이 될 겁니다. 힘스애너즈는 거대 제약사와의 정면 대결이라는 정말 엄청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살아남았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과거의 파괴자가 아니라 기존 질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파괴자의 DNA를 가진 기업이 이 기득권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힘스애너즈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